8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으로 끝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475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이 작성한 정책 백서가 발간됐는데요.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됐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강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이 직접 열었죠. 정말 콧구멍이 두 개이니 숨을 쉬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는 코 막힌 상태로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네. 개그한 거죠? 몸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은 귀가 막혀서 소개하는 것도 못 듣고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언제 저 책이 나온 거예요? 일단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예. 아니, 이쪽에다 물어볼게요. 거기다 잘못 물어봤어요. 언제 나온 거예요, 저 책이? 이게 일단 문체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백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부처 협의한 뒤에 자료를 받고 원고를 작성해서 문체부에서 올해 4월에 원고를 받고 그래서 문체부는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인쇄를 해서 최근에 나눠줬고요. 총 8권 전체 4,700쪽 분량으로 3,000부가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까지 됐고. 며칠 날 나눠줬다는 며칠 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근에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사안도 한겨레 신문으로 기억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책이 왜 어떻게 나왔느냐 보도가 먼저 난 다음에 청와대 세명안의 형식으로 지금 진행은 5월 9일 이전에 뿌려진 겁니까? 아니요, 이후에 뿌려진 시기가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집필 자체는 그 탄핵 이후에 집필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 이후요? 예, 그러니까 탄핵 이후부터 해서 이제 아마 3월 10일 이후에요? 예, 3월 이후에 이렇게 집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 일자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고 배포가 됐던 시기는 발행일 이후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정부가 이것을 전혀 이제 몰랐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게 이제 사실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 정부에서도 집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배포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배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일선 기관에서 이런 것들, 이런 책들이 이제 배포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이게 뭐예요? 하극상도 아니고 국기문란도 아니고 국기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문체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체부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모든 정부가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든 관례적으로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관리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된 대통령은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백서인가요, 이거?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신이 없는 거죠. 문체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문체부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5억이나 이게 5억 들었어요. 책 만드는데. 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어서 탄핵당한 대통령, 제대로 업무를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대통령 관련된 국정 운영 수행에 그것도 국정 과제를 85%나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냐? 또 백서라고 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희 과가 없어요. 전부 잘했다고 자기들 국정 과제 85% 완수하고 지금까지 실수한 것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잘한 정부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들을 국가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또 이 정부 안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문체부가 물론 청와대하고 좀 목소리가 다른데 청와대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체부는 청와대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 보고했다면 청와대가 왜 이걸 허용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문체부가 청와대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 입장을 보게 되면 설마 문체부에서 사실은 이 정권 초기에 날이 서 있는 이 권력의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보고를 했을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워딩 자체가 이렇습니다. 발간 전 청와대에도 이미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간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이 선거일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5월 하면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고요. 들어왔는데 어느 시기에 보고가 되었겠느냐. 그러니까 발간일이 5월 초라고 한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 언제 보고를 했냐. 만약 발간일 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와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말하는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기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이전 청와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 교수님 예를 들어서 자 발간 전 청와대 보고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저는 한강욱 비서실장과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공익자로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럼 탄핵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놔야죠. 그렇죠. 탄핵된 그분들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역자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탄핵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5월 초에 문체부에서는 발간하겠다 보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발간은 그 이후에 나와서 5월 10일 이후에 나왔으면 자, 이때는 그때 전임 대통령의 절차 과정 속에서 발간될 수밖에 없었으나 과연 이것이 배포되는 것이 맞습니까? 배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도 바뀌었고 문체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청와대도 다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정말 배포되는지에 대해서 문의하고 보고를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김남국 변호사가 문제를 지적했듯이 만약에 이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에 보고를 한 걸 가지고 청와대 보고했다 얘기하면 문체부 직원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청와대 보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전임 정권이 있는 상태에서 권한대행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보고하고 당연히 그쪽에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줄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할 거고. 이건 마치 그 역사를 뒤집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고 국정농단을 했는지가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아니 백서라고 하면 그런 부분도 기록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8월 10일 날 무슨 부에서 네. 총독부에다가 일제 36년 중에 이완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발간소를 이완용 평가 발간소 발간하겠다는 계획을 내요. 그럼 알았다. 우리 지금 그 친일 괴뢰 정권이니까. 네.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완용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잘한 게 85%. 이런 거 8월 15일이 지난 다음에 이완용 평가서를 배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더 화가 나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어떤 치적을 홍보하는 방안으로 국가 예산 5억을 갖다 썼다면 국민에게 엄청난 실망감과 좌절감과 분노를 일으켰던 대통령, 예. 전직 대통령이 자기가 잘못한 건 인정도 안 하고 자기의 잘한 점들을 뭐 과장도 비슷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 해서 세금 5억을 썼다고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이게. 그걸 문체부가 그런 국민들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문체부가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이건 국기문란이 아니라 뭐죠? 성적 조작이죠. 성적 조작이? 네. 아니 그리고 이게 5억은 저는 어제 그저께 그 자주포 K9 자주포 희생자인데 중사면서 이제 한 1개부 특진해갖고 상사됐잖아요. 네. 그 아들이 18개월이래요. 그럼 앞으로 그 어떻게 크죠? 이 5억 있으면 그런 그 희생자들 그 성금으로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돈이 이렇게 나오도록 하나요? 뭐 돈도 문제고 이게 이제 관행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우리가 역사서를 편찬할 때도 사초를 일단 만들어 둔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당대에 자기 자신의 그 왕도 사초에 대해서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들도 못 보고 손자 때 돼가지고 그 사초를 바탕으로 해서 이 역사서를 그렇게 만드는데 분명한 팩트예요? 네. 혼자만 하니까 우리가 반박을 못 하겠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 패턴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를테면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 태종에 대해서 예. 사초가 궁금하잖아요. 예. 좀 보자. 근데 신하들이 안 된다. 그리고 아니 그게 아니라 조금만 보자. 근데 안 된다. 그럼 그럼 보자. 그럼 보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봐도 되냐? 그럼 저희 목을 치고 보십시오. 목을 치고 보십시오. 네, 그렇게 이제 막아서 어떤 역사서의 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전임 정부에서도
부처의 배포까지 되는 것을 그 정부 안에서 마무리 지어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 정부도 그렇고 본인들의 자화자찬만 씌웠던 게 백서로 남아있을 테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백서 작업을 정리해두는 것은 그 해당 정부에서 할 수 있겠지만 배포까지 가는 과정, 그 편집과 되는 과정, 그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반론과 이런 것까지 돼야지 그다음 정부가 참고하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백서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그 매뉴얼 자체를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 시점을 얘기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청와대에서 누가 어느 정부 때 이게 대선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히 따져서 누가 이것을 문체부의 그 보고를 받고 이렇게 컨펌을 해줬는지 그런 것들은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밝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조사를 해갖고 발간을 강행했던 사람, 그 다음에 배포하겠다는 사람, 이거는 징계를 하든지 처벌해야 될 문제고요. 현재 3,000부인가요? 그 관공서에 3,000부가 배포된 걸 다 회수해야죠, 일단은.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회수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현재 회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배포가 되어 있는데 관공서 같은 경우에 이런 책들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일반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책을 보는 것만으로 사실은 교양에 반하는 거고 정서에 굉장히 뭔가 이렇게 심각한 어떤 정서적으로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책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것들을 빨리 회수하는 게 필요하고 사실상 다 회수해갖고 서울시청 앞에서 불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불태우는 분서갱유가 아니라 문서갱유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불태운다라는 거는 이제 물론 이제 조금 과한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제 말씀이 과하다고 생각해? 아니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네. 이게 악의적인 왜곡인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 역사서 중에 종군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적이 없고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자진해서 전쟁터로 나갔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회수해갖고 어디다 놔둘 거예요?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이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데.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아니요, 폐기 처분을 해야죠. 예, 폐기 처분 안 되는 게 불태울 거예요? 놔둘 거예요? 네, 불태우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냥 그러면 그거만큼 나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상 배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연 이제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그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에서는 이게 관례라는 이름으로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찾아내야 되겠죠. 네,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예. 듭니다. 사실상 이 내용 자체를 보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지적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 자체 최 교수님이 올 건데. 예. 최 교수님이요?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를 해갖고 이 직원을 찾아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찾아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처벌해야죠, 이거는. 경위를 물어야죠, 일단. 처벌하기 전에. 네. 어떻게 되냐, 이게. 네, 맞습니다. 예. 최 교수님. 예. 내용이 웃겨요? 이게 웃기는 것보다 화가 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일 위안부 합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돈 10억 원 받고 그냥 합의해 준 거 아니에요? 예. 일본한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주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의 가슴을 또 한 번 후벼 파는 그런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고뇌에 찬 결단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뇌에서 결단해서 했던 일이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2번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걸 다시 재협상하자고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 국민 대다수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재협상이 아니라 당시도 협상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각자 선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밝히지도 않고 지금 TF 만들어져 가지고요. 예. 외교부 직원들 TF 중에 한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외교부 직원들이 제대로 문서를 잘 안 준대요. 아니, 법원에서 예. 과정을 공개하라고 판결을 냈는데 외교부에서 항소했잖아요. 예. 그걸 공개 안 한다고. 그럼 지금 정권이 바뀌었으면 항소하지 말고 다 공개를 내야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예, 저는 그랬다고 생각. 지금 TF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돼요. 이거는요, 윤 전 외교부 장관 있잖아요. 예. 그 사람, 또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 박근혜 전 대통령 책 있는 사람들 다 책임을 물어야 윤 누구예요? 윤병세죠, 윤병세. 아, 윤병세. 네. 이름이 세가 들어가죠. 바지 기장 고치러 간 사람이? 그러시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월호 사건도 그래요. 예. 세월호 사건에 뭐라고 했냐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헬기를 효율적으로 동원하는 등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거 세월호 가족들한테 이거 이 책 갖다 줘야 돼. 아니 헬기 띄워가지고 제대로 구조도 안 하고 청와대 보고한다고 시간 끈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예. 헬기가 갔으면 바로 구조를 하는지 아니면 바로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방송 나눠 그 위에 계속 빙빙 돌다가 청와대에 지금 몇 명 사람 이거 보고하느라고 제대로 구조도 못 해가지고 그 많은 학생들이 죽어갔는데 이걸 지금 표준 운영 절차를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예. 국민들에게 이 분노를 불러일으킨 이런 사건을 참사를 본인이 마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 계기로 삼았다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7시간 사건도 그래요. 7시간 지금 국민이 의혹으로 삼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그때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딱 한 줄 썼어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나머지는 예. 다 생략.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는 이런 예. 아무 말 대잔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며칠 전인지 뭐 시간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요즘 강연 프로그램들이 인기 아니에요? 예. 세바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무심코 이렇게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국종 교수가 나와요. 이국종 교수가 처음 공개한다 그러면서 세월호 때 예. 긴급하게 현장에 날아갔더니 우리 대한민국 구조 헬기들이 다 앉아 있는 거 보고 울먹거리면서 대한민국 헬기가 저렇게 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근데 헬기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기가 동원됐는데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었대요. 그 헬기에 그냥 앉아 있어라 사고가 앉아 있어라 나면. 그런 건가 봐요. 예. 근데 이거를 여기다 백서에 써가지고 이런 국민을 분노케 만드는 내용이 들어있는 백서를 세금 예. 5억이나 들여서 만들고 배포하고 이런 행위를 한 것이 과연 맞냐? 그것도 현 정부 하에서 그렇게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게 이루어졌다는 예. 점에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일 전에 보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청와대,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말하는 그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당선되기 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아닌 그 이전 청와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사실 좀 따져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최 교수님 예를 들어서 자 발간 전 청와대 보고했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프로세스라고 하고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저는 한강욱 비서실장과 그때 당시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이 공익자로서 그 공무원으로서의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게 탄핵이 됐거든요. 네. 그럼 탄핵 이후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후임 대통령에게 넘겨놔야죠. 그렇죠. 탄핵된 그분들도 탄핵된 대통령이 부역자였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탄핵됐는데 자기가 자기를 평가를 해요? 자, 그리고 5월 초에 문체부에서는 발간하겠다 보고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발간은 그 이후에 나와서 5월 10일 이후에 나왔으면 자, 이때는 그때 전임 대통령의 절차 과정 속에서 발간될 수밖에 없었으나 과연 이것이 배포되는 것이 맞습니까? 배포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협의해야죠. 그리고 보고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보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바뀌었고 문체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인 배포가 되고 나서야 이제 일선 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책들이 이제 배포가 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이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적절하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예. 이게 뭐예요? 하극상도 아니고 국기문란도 아니고 국기혼란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 문체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문체부는 이렇게 변명을 하더라고요. 관례적으로 모든 정부가 했으니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모든 관례적으로 하면 그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임기를 다 맞춰야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무슨 관리예요 그게? 그러니까요. 관례적으로 해왔다고 하면 이번에 탄핵된 대통령은 제대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탄핵된 대통령이잖아요. 예. 근데 탄핵한 대통령에 대해서 국정 백서인가요, 이거?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느냐? 그러니까 문체부가 정신이 없는 거죠. 문체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네, 문체부는 그렇게 변명을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5억 들었어요. 책 만드는데. 5억이라는 국가 예산을 들어서 탄핵당한 대통령, 제대로 업무를 못해서 국민으로부터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대통령 관련된 국정 운영 수행에 그것도 국정 과제를 85%나 완료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백서를 만드는 것이 과연 맞냐? 또 백서라고 하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저희 과가 없어요. 전부 잘했다고 자기들 국정 과제 85% 완수하고 뭐 지금까지 실수한 것도 별로 없고 전체적으로 잘한 정부다라고 하는 내용을 쓴 것들을 국가 예산 5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고 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리고 또 이 정부 하에서 이게 이루어진 것도 저는 이해가 안 돼. 할 수 없는 부분이요. 문체부가 물론
청와대하고 좀 목소리가 다른데 청와대는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문체부는 청와대 보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청와대 보고했다면 청와대가 왜 이걸 허용했는지도 의문이고요. 만약 문체부가 청와대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하면 현 정부가 제대로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체부 입장을 보게 되면 설마 문체부에서 사실은 이 정권 초기에 날이 서 있는 이 권력의 정권 초기에 이런 것들을 보고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식적인 어떤 생각을 해보면 보고를 했을 것이 일반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체부의 해명을 보게 되면 워딩 자체가 이렇습니다. 발간 전 청와대에도 이미 내용을 보고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발간 날짜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청와대가 이 선거일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5월 하면 10일 날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어느 시기에 보고가 되었겠느냐. 그러니까 발간일이 5월 초라고 한다면 사실상 청와대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예. 언제 보고를 했냐. 만약 발간 8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탄핵으로 끝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475일.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싶습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서실이 작성한 정책 백서가 발간됐는데요. 국정과제의 85%가 완료됐거나 정상 추진됐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강욱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발간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희망의 새 시대는 국민이 직접 열었죠. 정말 콧구멍이 두 개이니 숨을 쉬지 코가 막히고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 세 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열 시사인 기자는 코 막힌 상태로 계속 자리 지켜주고 계시고요. 네. 개그한 거죠? 몸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김남국 변호사님은 귀가 막혀서 소개하는 것도 못 듣고 있습니다. 인사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웃고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 예. 언제 저 책이 나온 거예요? 일단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입니다. 예. 아니, 이쪽에다 물어볼게요. 거기다 잘못 물어봤어요. 언제 나온 거예요, 저 책이? 이게 일단 문체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예. 이 백서는 청와대 비서실에서 해당 부처 협의한 뒤에 자료를 받고 원고를 작성해서 문체부에서 올해 4월에 원고를 받고 그래서 문체부는 편집과 디자인 그리고 인쇄를 해서 최근에 나눠줬고요. 총 8권 전체 4,700쪽 분량으로 3,000부가 전국 공공기관에 배포까지 됐고 며칠 날 나눠줬다는 거예요, 며칠 날.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최근에 이게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예. 사안도 한겨레 신문으로 기억하는데 언론을 통해서 이런 책이 왜 어떻게 나왔느냐 보도가 먼저 난 다음에 청와대 세명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은 진행됐습니다. 5월 9일 이전에 뿌려진 겁니까? 아니요, 이후에 이제 뿌려진 시기가 겁니까?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집필 자체는 그 탄핵 이후에 집필이 됐던 것으로 보이고요. 탄핵 이후요? 예, 그러니까 탄핵 이후부터 해서 이제 아마 3월 10일 이후에요? 예, 3월 이후에 이렇게 집필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행 일자를 보게 되면 5월 초로 되어 있고 배포가 됐던 시기는 발행일 이후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정부가 이것을 전혀 이제 몰랐던 것이 아니냐라는 그게 이제 사실 의구심이 드는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 정부에서도 집필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이 배포되는 그 과정 자체를 전혀 몰랐던 것으로